예, 안녕하십니까. 애국타이머 박수희 작가입니다. SK그룹의 진중행보 수상하다 1편입니다. 1편이라는 얘기는 2편, 3편 있다는 얘기죠. 1편부터 가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제 최근 FN 투데이에 이제 글을 하나 기고를 하셨습니다. SK텔레콤 사태는 해킹이 아니라 침공이다. 국민정보 유린과 안보 붕괴다라는 이제 글을 5월 8일 날 이제 손편지를 보내셨습니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2,400만 명 국민의 통신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사이버 주권 붕괴 사태이자 디지털 영토에 대한 침공이다. 공격자는 음성통화 인증의 핵심 장비인 홈 가입자 서버 HSS 서버를 감염시켰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서 국민의 위치, 대화 흐름, 행동 패턴까지 감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만약에 적국으로 갔으면 그 적국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갔다고 치면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치, 대화 흐름, 행동 패턴까지 감시 가능한 그런 이제 심각한 데이터 유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 안보는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8종 이상의 악성 코드가 탐지되었고 유입 경로조차 파악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위협 속에서 SKT는 늑장대응과 불투명한 해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통신은 국가의 혈관이며 데이터는 국방이다. 국가적 사이버 재난에 준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는 요구한다. SKT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보안 감사를 하라. 국민의 정보 주권은 기업의 이윤보다 정권의 체면보다 먼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국가적 사이버 방어 체계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최태원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에 대해 갖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와서 한번 따져보자 하고 이제 청문회를 열었는데 청문회에 안 갔다는 거죠. 최태원 회장이 청문회에 불출석을 해서 국회에서는 과방위원회에서는 고발을 검토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SKT는 못 쓰겠다 불안하니까 이제 KT나 LG텔레콤으로 가겠다 하면 이제 그러면 당연히 SK텔레콤이 이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니까 그 관련한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되는데 지금 SK텔레콤에서 위약금을 면제를 계속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최태원이 이제 국회 그 청문회에 이제 불출석하는 그날 무슨 일을 했냐 보시듯이 이재명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하니까 요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이제 말만 하고 실제 고발 안 했죠. 안 했을 겁니다 아직. 예, 그런 일이 있었다. 다음. SKT 사건하고 좀 비슷한 사례가 이제 페이스북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4월 10일입니다. 올해 4월 10일 날 이분이 이제 세라윈 윌리엄스라고 이제 페이스북 과거 고위 임원이셨습니다. 전직 임원이 마크 저크버그 최고 경영자가 중국 한통 속이다. 중국과 내통했다 하면서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폭로를 해갖고 그게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저커버그는 겉으로는 성조기를 두르고 자신을 애국자라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한통속이었다. 과거 페이스북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목적으로 공산당과 긴밀히 협력했다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첨예한 인공지능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메타 임원진은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하는 일에 대해서 미국 대중과 의회 주주 직원들에게 거짓말했다. 요거를 대한민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첨예한 인공지능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SKT 임원진이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하는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중과 대한민국 국회 SK그룹 주주 그리고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이제 SKT 그 대규모 이제 유심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제 발생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특히 메타는 중국 진출을 시도하면서 공산당의 환심을 살해했으며 구체적으로 중국이 대만, 홍콩 이용자를 검열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개발,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의 페이스북 계정 삭제 등에 협력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황교안 총리께서 아주 걱정하시는 부분이 SK에서 빠져나간 그 정보가 혹시 중국 쪽으로 가서 이런 형태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사실은 황교안 총리께서 좀 뭐랄까 좀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 걱정이 사실은 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크 주크버거에 대해 갖고 이제 미국 국민들이 제가 너무 좀 친중적이지 않냐, 이제 중국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미국 국민들의 이제 뭐랄까 따가운 시선, 이제 의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크 주커버거의 와이프가 중국인이에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프리슬라 천이라고 중국계 미국인인데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그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 보내갖고 미국에서 대학 다닐 정도가 되면 이게 알게 모르게 중국 공산당의 뭐 고위 간부나 뭐 이런 식으로 연루가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갖고 아내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자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되게 이제 큰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도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그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한테 중국 여자들하고 성관계 그 다음에 이제 연애를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 이런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갖고 자주 활용하는 이 기법이 미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서 2주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대만의 중국 간첩이 5,000명 이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5,000명 이상의 이 중국 간첩들이 이제 이 뭐랄까 주로 이제 그 저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빼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대표적인 수법이 미인계라는 겁니다. 예. 이 초안전이라는 개념 하에 이제 초안전은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에서 이제 온갖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써서 이제 뭔가를 그 중국 이제 이 뭐랄까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초안전인데 이제 그 일환으로 미인계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이제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뉴델리에서 3주 전에 지금 이제 중국 대사 뭐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외국 기업, 군대, 대학으로부터 산업 기밀을 빼내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간첩, 미인계, 협박, 매수, 해킹 등 수법을 쓴다는 겁니다. 이 미인계는 과거 구소련 시절부터 이제 공산당들이 이런 정보 활동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이 썼던 그런 기법이고요. 다음 권영세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이제 지금 그만두셨는데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옛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CBS 노컷뉴스 김규현 기사의 보도입니다. 2022년 4월 19일 주중대사 시절에 가족법인이 중국 사업이 무산된 대가로 200억을 수령한 일이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에서 2015년 주중대사로 재직 당시 이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고요. 예, 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중국 열병식 이제 참석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미국 그 클린턴 정부 이제 그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빡쳐갖고 뒤에 이제 사드로 연결되면서 사드 보복받고 하는 이제 그 무렵에 지금 통일부 장관 주중 대사로 이때 권영세 이 지금 현재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때 계셨었고요. 요때에 이제 형제가 대주주이자 운영했던 법인이 중국 커피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약 200억 원을 받았다. 다음 요 권영세 후보가 이게 이제 2013년입니다. 2013년 6월 3일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피플닷컴 해갖고 이제 대담을 나누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인민망 나올 겁니다. 인민망 요 분이 누구시냐면 요 분이신데 주옥파 이제 저우이보라고 인민망 대표시고 이제 그 미인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미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의심을 좀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하는 얘기고요. 이 인민망 그 지사 한국 인민망의 이 대표 저우이보 씨가 다양하게 지금 이제 국내 정계 인사들하고 되게 이제 친분이 깊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뭐랄까 이제 같이 사진도 많이 찍히고 하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보시듯이 이제 권영세 의원하고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사진 찍고 있는 모습. 인민망입니다. 여기 people.cn 요거 이제 이분이 운영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이제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요분은 안희정 씨고. 요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예, 요렇게. 다음. 저우이보.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 대표시고 1975년 중국 해룡장성 출생 1997년에
중국 대외경제 무역 대학 졸업을 하셔서 2007년에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2011년 7월 인민망 입사해서 2011년에 피플닷컴 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2014년에 강원도 명예도지사 최문순 씨가 임명해서 됐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이제 임명하셨다. 쭉 만난 이제 이 분들이 쭉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최문순 씨,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대표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요.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송영길 전 대표, 전남 담양군, 한겨레 신문, 연합뉴스, 전북 익산시, SM 이수만 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전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아주경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발이 엄청나게 넓으시다. 다음. 우리 네이버 이제 보면 네이버 그 언론사들 중에 언론사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많은 언론사들 중에서 이제 네이버 제휴 언론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갖고 이제 업계에서 위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제휴 언론사로 채택이 되는 게 되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그 어려운 거를 지금 뚫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국 기관지 성격, 인민일보의 이제 중국 지사 성격을 좀 띄고 있는 인민망이라는 회사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인민망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시진핑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뭐 이게 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지 이런 신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문이 네이버 제휴 언론사다 하는 거고요. 다음. 이 인민망 여기에 이제 팔로우가 이제 누가 돼 있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노릇이죠. 예. 다음. 이재명 외신 기자 간 다음에 이제 요거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이제 단독 해갖고 되게 이제 화제가 됐었던 거죠. 예, 현직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이 주선했는데 요 분입니다. 허문영 동아일보 부국장이 이제 요 주선했다. 요게 이제 그 기사. 동아일보 인민방 기자가 채팅한 내용을 여기 공개를 한 거고요. 단체 채팅방 추정. 동아일보 기자 이재명 대표의 외신 특보 논란. 해명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1990년에 이제 동아일보 쪽에 입사를 하셔갖고 이제 친명 민주당 윤년창 전 의원이나 하종대 전 기자하고 입사 동기시다. 그리고 이 인민망하고 이제 단체 채팅 한 걸로 추정되는 그게 뒤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1월 8일 12시로 제안이 왔습니다. 참석 가능하시면 이 글에 V 표시 부탁드려요. 해서 인민망이 V 표시를 했다 하는 거고요. 다음.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에게 접근. 법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간첩활동 의심할 여지가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망이 국내 인터넷 매체 기자와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보도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중국 공산당 나팔수 인민망을 폐쇄하고 주파를 추방하라 이렇게 이제 시위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이제 이 여자가 좀 뭐랄까 중국의 민계라든지 이런 거 좀 의심된다 하는 이제 기사들을 좀 쓰셨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 갖고 이제 인민망이 이제 왜 그 허위사실 유포하냐 해갖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인민망이 패소하고 이분들이 승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 민사부는 인민망의 한국법인 피플스닷컴과 대표회사 저우이보 주옥파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민망 측은 2021년 5월 이들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 매체 대표와 기자, 유튜버 등 8명을 상대로 총 7억 5천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소를 제기를 했지만 패소했다는 거고요. 다음 장. 판결문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들은 2021년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저우이보는 의도적으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게 접근해서 강원도의 각종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간첩 활동 의혹이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이제 최문순 전 지사하고 지금 감사패 아마 그 명예지사 뭐 해갖고 이 아마 좀 기억하실 겁니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강원도에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 차이나타운을 이제 건설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반발이 있어갖고 결국은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관련이 돼 있었을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우이보 중국 인민망 한국 대표에게 명예시민증과 메달을 수여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이 얘기죠. 2015년에 명예시민 서울시민으로 위촉됐다. 이게 박원순 당 시장의 진중해부와 무관치 않다. 중국 공산당이 자국 여성을 이용해서 각국 고위급 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갖가지 방법으로 로비하는 것은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간첩은 본래 적국을 위해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사람인데 북한과 정전 중인 한국에서는 간첩이라는 용어가 일상에 파고들어 수사적, 비유적 표현에서부터 시대적,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확장, 변형돼 사용되고 있다. 저우이보의 활동이 중국과 한국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활동인지 아니면 간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경계가 모호한 바 국내에서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데 반감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저우이보의 활동이 간첩 활동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결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보적 관점에서 가장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